28년을 대기업에서 일한 박성호. 그는 한국형 성공의 전형이었습니다. 상무 직위, 안정적인 급여, 그리고 퇴직금 3억 2천만 원.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한 그의 결정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내 사업을 해봐야지. 퇴직 후 TV를 보다가 그는 한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광고였죠. 화면에는 웃으며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가들이 나왔습니다. 월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순이익을 기대하세요라는 본사의 설명에 박성호는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는 본사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권이면 월 매출 2,500만 원은 나옵니다. 순이익 월 500에서 600만 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28년을 회사에서 일한 노련한 임원은 이 말을 믿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 500만 원이면 연 6천만 원. 퇴직금 3억을 6년 안에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이네. 아내와의 대화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건강도 좋아질 것 같고 직원들도 생기고 자유로운 일자리인데 뭐가 문제야? 박성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퇴직금의 전부를 치킨 프랜차이즈에 쏟아부었습니다. 가게를 임차했고 인테리어를 했고 주방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초기 투자로 약 2억 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문을 열던 날 박성호는 설렜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본사 설명과 달랐습니다. 첫 달부터 이상했습니다. 예상했던 월 매출 2,500만 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1,500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박성호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월 1,600만 원에서 운영비를 빼면 순이익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본사의 설명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사의 계약서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신메뉴는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한다. 박성호는 계약서의 이 조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본사가 내놓은 신메뉴를 반드시 팔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신메뉴가 바로 문제였습니다. 본사가 추천한 제품들은 고객들의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박성호는 50박스를 주문했는데 47박스가 그대로 창고에 쌓여 있었습니다. 한 달에 8개가 나가는 정도였죠. 그 손실은 고스란히 그의 계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재료비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박성호는 직접 마켓을 돌아다니며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같은 닭도 시장에서는 훨씬 쌌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본사 납품 재료만 사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마진을 붙인 본사의 재료비는 엄청났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상권이었습니다. 본사 담당자는 이 상권이면 최고라고 했지만 막상 운영해보니 포화된 상권이었습니다. 같은 브랜드의 가게만 해도 반경 500m 안에 3곳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잡아먹고 있었던 것이죠. 박성호는 조사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퇴직금 100만 원 이상을 투자한 50대 창업자의 평균 사업 존속 기간은 26개월이었습니다. 2년 2개월. 퇴직금을 넣고 2년 만에 문을 닫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해 여름, 박성호는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월 매출이 1,200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고정비는 월 800만 원. 세금, 직원 급여, 임대료 합쳐서 말입니다. 매출에서 고정비를 빼면 손실이 남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일인가? 박성호는 하루 12시간을 근무했습니다. 하루 12시간을 일해서 벌어들인 것은 제로였습니다. 아니, 마이너스였습니다. 통장에서는 계속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성호는 연속으로 8개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처참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들인 전부를 잃은 것입니다. 아내의 눈빛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큰 결정이 가족을 망쳤다는 생각에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브랜드로 같은 시기에 창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정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같은 브랜드, 같은 시간대에 시작했음에도 월 380만 원의 순이익을 벌고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왜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차이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6개월의 준비였습니다. 이정훈은 창업 전 6개월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는 상권을 분석했습니다.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뉘는 고객층을 파악했습니다. 골목의 어느 위치가 가장 눈에 띄는지, 어느 시간대에 고객이 몰리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본사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운영할 가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몇 주간을 그곳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매출이 정말 월 2,500만 원이 나오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가 관찰한 실제 매출은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사와의 거래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재료비, 로열티, 그 외 숨겨진 비용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관행들을 파악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로열티를 받지 않는 대신 물류 과정에서 유통 마진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정우는 다른 가게들을 방문했습니다. 같은 브랜드 점주들과 대화했습니다. 실제 매출과 실제 순이익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본사의 설명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개업 이후에도 다르게 했습니다. 본사의 신메뉴 의무 판매 정책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객들이 실제로 찾는 메뉴가 무엇인지 파악했습니다. 신메뉴보다는 기본 메뉴에 충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로스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재료 구매도 달랐습니다. 계약서에는 본사 재료 사용 의무가 있었지만 그는 현명하게 대처했습니다. 본사 재료와 외부 구매 비용을 비교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적화했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운영 방식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정훈의 성공과 박성호의 실패, 그 차이를 정리하면 명확했습니다. 박성호는 3가지가 모두 없었습니다. 첫째, 후발주자였습니다. 이미 포화된 상권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둘째, 본사가 추천한 한계 매장이었습니다. 셋째, 본사만을 믿었습니다. 단순하게 본사의 설명만 듣고 계약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사는 이런 상황을 몰랐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가맹점주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피자헛 사건을 보세요. 가맹점주들이 차액 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에서 가맹점주들이 승리했습니다. 한국 피자헛은 215억 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해야 했습니다. 이후 교촌치킨, BHC, 맘스터치, 롯데슈퍼, 명륜진사갈비 등 16개 브랜드의 가맹점주들이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로열티 없이 물류 과정에서 유통 마진만을 받아왔습니다. 차액 가맹금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가맹점주들에게서 부당한 이득을 챙겨온 것입니다. 박성호가 했던 생각을 다시 돌아봅시다. 월 500만 원이면 연 6천만 원. 퇴직금 3억을 6년 안에 회수할 수 있다. 이것은 계산상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과는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결국은 이 공식입니다. 과도한 초기 투자 더하기 포화상권 더하기 본사 의존 더하기 고정비 부담. 이것이 파산으로 이어집니다. 박성호는 이 공식에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초기 투자는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포화상권에 같은 브랜드 3곳이 있었습니다. 본사의 신메뉴 의무 판매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정비 월 800만 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박성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50대, 60대가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30년을 여행업에 일한 베테랑이 퇴직금 3억으로 여행사를 창업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코로나와 시장 변화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월 매출 7천만 원까지 갔던 설렁탕집은 1년 만에 폐업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니 재료비도 올랐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13,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고객들은 자연스레 발길을 돌렸습니다. 15억 원을 투자한 고깃집도 시작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고정비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큰 초기 투자와 높은 고정비의 조합은 매출 하락 시 버틸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박성호는 이제 매장을 처분해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게를 사갈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적자 사업인 것을 알고 누가 대금을 주겠습니까? 역설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브랜드, 같은 상권에서 누군가는 월 380만 원을 벌고 누군가는 8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합니다. 이정훈의 성공과 박성호의 실패는 6개월의 준비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박성호는 뭘 해야 할까요? 손절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적자 사업에 추가 대출을 받아서 버티려고 하면 손실만 확대됩니다. 지금이라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박성호의 이야기는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정보 불균형, 과장된 수익 설명, 숨겨진 비용들. 이 모든 것이 개인 창업자를 무너뜨립니다. 법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피자헛 판결 이후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이 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성호와 같은 피해자들이 구제받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28년을 회사에서 일한 경험, 안정적인 임금, 높은 지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창업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사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는 성향으로 작용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장은 회사와 다릅니다. 더 냉정하고 더 가혹합니다. 박성호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여전히 치킨집에서 하루 12시간을 일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벌이가 아닌 손실을 기록하면서 말입니다. 아내의 시선, 자신의 자책, 모두가 무겁습니다. 퇴직금이라는 인생의 마지막 자산을 잃은 그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현재 한국의 수많은 시니어 창업자들의 현실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준비 부족과 시장의 냉정함이 만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박성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내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